우리의 모든 괴물은 실험실의 빨강을 입는다. 수송벤이 옆으로 누워 있었고 문은 안쪽에서 억지로 열려 있었으며 주변의 눈은 인간의 발자국으로 시작해서 점차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는 발자국들로 짓밟혀 있었다. 아이비 노박의 숨결이 얼굴 앞에 구름처럼 맺혔고 그녀는 현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한 파카는 뼈를 바늘처럼 관통하는 듯한 살을 애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폐를 태우고 눈물을 속눈썹에 얼어붙게 하는 그런 종류의 추위였다. 12년간의 연구. 그녀는 눈 속에 있는 특이한 자국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5개의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지만 뒤꿈치는 길어져서 거의 발굽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저기 밖에 있어. 그녀는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누르며 가슴 속에 돌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 그녀 뒤에서 마리사 베가스 보안관의 손전등 빛이 새벽 전의 어둠을 가르며 벤 내부에 피가 튄 모습을 비추었다. 금속벽은 마치 비인간적인 힘을 가진 무언가에 의해 펀치를 맞은 것처럼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 박사님, 그것이 뭔지 말해주실래요? 고기 분쇄기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2명의 사망한 보안 요원이 있거든요. 베가스는 시체들을 가리켰다. 그중 한 명은 갈비뼈 전체가 없어졌어요.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깨끗하게 제거됐죠. 아이비는 일어섰고 그녀의 무릎은 추위로 인해 뚝뚝 소리가 났다. 기밀사항입니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말했고 그 단어는 혀에 쓴맛을 남겼다. 보안관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손전등을 홀스터에 넣고 더 가까이 다가섰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내 카운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기밀로 남아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고 당신의 정부 비밀은 그들의 생명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요.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패턴이 나타났다. 두개골이 으스러지고 간이 제거된 채 발견된 가축농부, 등을 통해 척추가 추출된 채 발견된 사냥꾼. 각 살인 현장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검사를 위해 놓인 듯한 장기들이 소비되기 전에 배열되어 있었다.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도구 사용의 첫 증거를 발견했다. 인체 조직에 흔적이 있는 조잡한 돌 도구들. 7일째 되는 날에는 숲 가장자리에서 작은 마을을 관찰하는 형체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다. 직립해 있었지만 발견되면 기이한 속도로 움직였다. 9일째 되는 날까지 사망자 수는 7명에 이르렀다. 아이비는 지역 레인저 스테이션에 설치한 비좁은 사건 지휘센터를 왔다 갔다 하며 걸었고 그녀의 눈은 수면 부족으로 따가웠다. 지도가 벽을 덮고 있었고 각 빨간 피는 사망을 표시하고 각 파란 피는 목격을 표시했다. 그것은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격자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있는 베가스 보안관에게 설명했다. RH7은 향상된 인지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지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경 발달 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이에요. 당신은 매일 더 똑똑해지는 괴물을 만들었군요. 환상적이네요. 베가스는 콧대를 꼬집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재래식 무기가 그것을 멈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의 근육 밀도는 일반 인체 조직의 약 4배입니다. 소형 화기로는 마치 케블라를 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아이비는 지도에 패턴을 그리며 살인 현장들을 연결했다. 하지만 무작위가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남서쪽. 문관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관찰했다. 두 여성은 문틀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풍화된 얼굴은 낡은 카우보이 모자 아래 반쯤 가려져 있었다. 긴 흉터가 그의 왼쪽 관자놀이에서 턱까지 이어졌고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은 방법론적으로 지도를 훑었다. 개울 바닥과 동물 이동로를 따라가고 있군. 똑똑해. 베가스 보안관이 앞으로 나섰고 본능적으로 손을 옆구리에 무기로 가져갔다. 이것은 비공개 작전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루카 트렌트. 아이비가 끼어들었고 인식이 떠올랐다. 네, 전화를 받으셨군요. 남자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결코 지도를 떠나지 않았다. 당신은 뭔가를 추적해야 한다고 했죠. 사람의 피부를 입은 과학 실험체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아이비가 말했다. 트렌트의 시선이 마침내 그녀에게로 향했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 같은 정부 관계자들은 항상 그렇지.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몬테나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았어, 노박. 하지만 당신이 내 여동생의 치료비를 지불했으니 여기 왔어. 그는 지도로 이동하여 마커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손가락으로 그렸다.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고 있군. 황무지 통로를 고수하고 있어. 무분별한 살인자의 행동이 아니야. 맞아요. 아이비가 동의했다. RH7은 적응하고 배우도록 설계되었어요. 우리가 접합한 사냥 유전체는 단지 물리적 특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냥은 문제 해결사이자 사회적 학습자예요. 당신들은 인간을 빌어먹을 사냥과 접합했다고요? 베가스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갈라졌다. 단순화된 설명이지만 아이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신체적 회복력을 갖춘 인지 향상을 원했어요. 비콘 양은 인간을 즉시 죽일 수 있는 낙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불가능한 지형을 탐색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공간 기억력은 특별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무엇이 목표였나요? 베가스가 압박했다. 슈퍼솔저? 생물학적 무기? 아이비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루카 트렌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왜 그것은 빨간색을 입고 있지? 아이비는 얼어붙었다. 터너는 일기를 썼어. 마지막 기록은 나무 경계선에서 농장을 지켜보는 무언가에 대한 떨리는 필체였지. 트렌트는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작은 피가 얼룩진 노트북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증거 봉투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 조잡하지만 상세한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길쭉한 얼굴, 가로로 된 동공, 구부러진 뿔, 그리고 흐르는 듯한 빨간색 무언가를 두른 형체. 그 옆에 필체는 거의 읽을 수 없었다.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 이제 3번째 밤. 인간이 아니다. 터너는 약간의 예술적 재능이 있었어. 우리가 그의 남은 부분을 발견하기 전날 밤에 이걸 그렸지. 트렌트의 눈이 좁아졌다. 박사님께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아이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RH7은 수송 중에 옷을 입지 않았어요. 만약 빨간색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실험실에서 자극 신호였어요. 그것은 먹이 시간을 의미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것은 그 연관성을 이용하고 무기화하고 있어요. 이제 옷도 만든다고요? 맙소사. 베가스 보안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구 사용, 상징적 사고. 아이비의 생각이 빠르게 흘렀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요. 트렌트는 불안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녀를 관찰했다.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군요. 단지 그것이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밖에서는 바람이 마치 고통 속에 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산맥을 가로질러 울부짖었다. 밤이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들은 새로운 발자국 세트를 따라 버려진 광산 오두막으로 갔고 그곳에서 내장이 제거된 공원 관리인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 남자의 무전기는 세심하게 분해되어 있었고 부품들은 그의 옆 바닥에 크기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비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생물학을. 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베가스가 오두막에 깨진 창문 너머 어둠을 살피며 물었다. 루카는 관리인의 시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미 알아냈어. 그가 심각하게 말하며 남자의 빈 권총집을 들어 올렸다. 옆구리 무기가 사라졌어. 이틀 후 그들은 해질녘의 임시 거처를 발견했다. 바위 돌출부에 자리 잡은 나뭇가지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조잡한 구조물. 내부 벽은 피와 점토를 섞은 것으로 보이는 물질로 그려진 기호들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선형, 직선, 누워있는 인간 형태 위에 서 있는 뿔 달린 형상의 조잡한 표현.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비가 공포와 경외감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어를 만들고 있어요. 루카는 쪼그려 앉아 흙바닥의 자국들을 살펴보았다. 4시간도 채 안 됐어. 여전히 남쪽으로 이동 중이야. 그는 구석에 있는 더 깊은 함몰을 가리켰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 무슨 뜻이에요? 베가스가 다그쳐 물었다. 다른 발자국들, 더 작은 것들, 최소 2개 더.
아이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수송은 연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반복 실험체들을 보관하는 2차 격리시설로 향하고 있었어요. 접합은 살아남았지만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들이요. 그들은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RH7은 그들을 모집하고 있나요? 베가스가 물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아이비가 정정했다. 아니면 구하고 있는 거죠. 남쪽은 좋지 않아요. 베가스가 1000번째로 소총을 확인하며 말했다. 소여 가족의 부동산이 그쪽에 있어요. 5 식구예요. 그들은 밤이 내려앉을 때 루카의 인도를 따라 숲을 통과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올라 눈이 살짝 내린 풍경을 유령 같은 은빛으로 물들였다. 소여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나무 경계선에 도달했을 때 아이비의 숨이 목에 걸렸다. 한 형체가 농장 마당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비정상적으로 어깨가 넓으며 그 머리는 인간과 동물이 기괴하게 혼합된 모습이었다. 얼굴은 길쭉했고 턱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으며 입에 비해 너무 큰 것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가로로 된 동공을 가진 안구가 달빛을 반사하여 광택 있는 금색처럼 빛났다. 거대한 구부러진 뿔이 관자놀이에서 뒤로 휘어져 있었고 윤기가 있으며 치명적인 끝부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어깨 주변에는 무언가 큰 것, 아마도 소의 벗겨진 가죽으로 만든 즉석 망토가 걸려 있었고 피로 짙은 진홍색으로 염색되어 있었다. 그 생물은 완전히 정지된 채로 농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격해야 해요. 베가스가 소총을 들어올리며 속삭였다. 아이비의 손이 재빨리 뻗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기다려요. 생물 뒤에 있는 헛간 문이 열렸다. 많아야 10살 정도의 한 아이가 손전등 빛을 어둠을 가리며 나왔다. 소녀는 뿔 달린 형체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그 생물이 천천히 돌아서서 아이를 마주했을 때 아이비의 심장이 갈비뼈에 세차게 부딪혔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RH7은 발톱이 있는 한 손을 들어 공중의 기호를 그렸다. 대피소에서 본 것과 같은 나선형 패턴이었다.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비가 숨을 내쉬었다. 아니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지. 루카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봐. 2개의 형체가 더 헛간의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더 작았다. 더 가냘펐다. 각각은 빨간 의복에 조잡한 근사치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덜 유연하고 더 망설임이 있었다. 한 명은 권총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이비가 속삭였다. 그들은 9일 동안 수송과 노출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도움을 받았군요. 베가스가 쉿 소리를 냈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그들이 언덕을 내려 달려갈 때 밤은 혼돈 속으로 폭발했다. 소년이 비명을 질렀다. 생물들은 달아났다. 아이를 향해서가 아니라 농장 너머의 어둠 속으로. 베가스가 발사하자 총성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 생물이 쓰러졌고 뼈가 끔찍하게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눈 속에 구르며 넘어졌다. 다른 생물들은 그들의 어색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며 나무 경계선 너머로 사라졌다. 그들이 쓰러진 형체에 도달했을 때 아이비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사냥의 머리는 부분적으로 자연적이고 부분적으로 인공적이었다. 진짜 사냥 두개골이 합성 구성품으로 수정되어 인간 두개골에 이식되었다. 빨간 망토는 실제로 소가죽이었고 색상을 유지하기 위해 피에 적셔져 있었으며 가장자리는 외과 수술용 실로 보이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꿰매어져 있었다. 동물적 특징 아래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쇠약해지고 야생적이며 그의 눈은 공포와 다른 무언가로 광포했다. 인식. 노박 박사. 그가 거칠게 말했고 입 모서리에 핏방울이 형성되었다.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죠. 루카의 총이 그 남자를 겨냥했다. 당신은 누구요? 실험 대상. 그 남자가 속삭였다. RH 시리즈. 실패한 프로토타입. 그는 기침을 했고 눈 위에 피가 튀었다. RH7이 우리를 찾았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했죠. 그의 시선이 아이비와 마주쳤다. 당신이 그를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로 가고 있죠? 아이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그쳤다. 그 남자의 입술이 끔찍한 미소로 휘어졌다.
집으로, 당신의 연구실로, 다른 이들을 해방시키러, 아래에 갇혀있는 이들을.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박사님. 모든 실험, 모든 고통. 그의 마지막 숨이 거칠게 나오는 동안 아이비는 그들 앞에 끝없이 펼쳐진 달빛 비치는 산들을 올려다보았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인간의 오만에서 태어난 지능이 진화하고 있었다. 배우고 계획하고 자신만의 종을 창조하고 있었다. 경고처럼 빨간색을 입고.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고 있었다. 인간이 자신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 대가를 1000배로 돌려줄 능력을 가진 종.